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잠시만 후,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려 하자, 어머니, 거기 소파 말고 저쪽 의자에 앉아주세요. 그 소파는 비싼 거라 앉으시면 냄새가 배일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결국 저는 편안한 소파 대신 구석에 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상한 냄새 안 나? 시골에서 나는 똥 냄새 같은 거 말이야. 내가 냄새가 나니?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서울 사람들은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요. 아들도 며느리 앞에서는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1시간 뒤, 엄마, 차포 끊어놨으니까 지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난 3일 정도 있다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아들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고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다면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인 최영자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낳아 기른 친아들이고 또 하나는 제 마음으로 품은 아들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운명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친아들 민재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아이 이름을 지었던 행복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재가 6살 되던 해,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동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우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건우는 당시 7살이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건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아이들과 자주 다투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처음 건우를 봤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거칠어 보였지만 그 눈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몇 주 동안 건우를 지켜보며 이 아이가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다 보육원에 오게 된 아이였죠. 누구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니 먼저 마음의 벽을 쌓아버린 거였어요. 그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건우를 우리 집에 데려와 키우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미 민재가 있는데 문제아로 보이는 아이까지 키우는 건 무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 건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다른 정말 힘들었어요. 건우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죠. 민재도 갑작스레 생긴 형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우가 울 때는 밤새 안아주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께 찾아가 사과하며 아이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무엇보다 건우에게 끊임없이 말해줬어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건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덜 일으켰어요. 무엇보다 민재와 건우가 진짜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게 되었죠. 민재는 건우를 챙겨줬고 건우는 민재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예상대로 명문대에 입학해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찍 결혼해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건우는 민재와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공부보다는 일찍 사회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끈기 있는 성격 덕에 점점 큰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 30이 되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우는 어린 시절의 고난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고객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다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겼어요. 그 진심이 통했는지 사업은 점점 번창했어요. 지금 건우는 직원 20명 이상을 거느린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건우가 사업을 하면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어려운 직원들을 특별히 챙기고 가끔 보육원에 후원도 하더라고. 이렇게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민재도 건우도 제게는 똑같이 소중한 아들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사랑이 덜한 건 아니죠. 오히려 건우는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더 고맙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두 아들이 결혼하면서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민재는 대학 동기인 은주와 결혼했어요. 은주는 서울에서 자란 아이로 처음 만났을 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민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건우도 얼마 뒤 결혼했어요. 건우의 아내 혜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순수한 아가씨였어요.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건우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두 며느리 모두 저를 잘 대해줬어요. 명절이나 생일이면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가끔 반찬도 챙겨다 주곤 했죠. 저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아끼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두 아들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차이가 더 두드러졌죠. 민재는 대기업에 다니니 월급이 안정적이고 복지 혜택도 좋았지만 건우는 사업 초창기라 수입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때부터 은주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의 아도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 않고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건우네 식구와 함께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굴었죠.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느낀 건 손주들이었어요. 민재의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와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했어요. 은주가 아이들에게 시골집은 더럽다며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서울에 있는 민재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줄 겸 일주일 정도 머물려고 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주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은주는 현관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맞았어요. 집 안에서도 계속 창문을 여러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뭔가 불평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날 밤이었어요. 원래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자곤 했는데 가보니 앓은 이불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방은 춥고 습기가 찼더라고. 그런데 은주는 어머니가 오시면 냄새가 배인다 방문을 꼭 닫고 자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엔 더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데 은주가 급히 달려와 저를 말리더라고. 그 소파는 비싼 거라 앉지 말아주세요. 대신 저기 의자에 앉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앉으면 냄새가 날 거라고까지 했어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 작은 상에서 밥을 먹게 했죠. 그러면서 시골 냄새가 난다며 코까지 막더라고. 제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런 말을 계속했어요. 민재는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별말 안 했어요. 오히려 은주 편을 들며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서울 사람들은 냄새에 예민해요. 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는 건들 수 없어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재가 배웅하러 나왔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만 했죠. 반면 건우네 집은 완전히 달랐어요. 건우 집에 가면 혜진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방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새 이불까지 준비해뒀더라고. 건우와 혜진이는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